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악 이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엔 우리 음악의 구성 요소라든지 음계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탄생했는지 좀 역사적인 이야기,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 우리가 실제 통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론들을 좀 실용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와 조성, 조표, 장조, 단조, 흔히 이제 음악에는 용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 그 다음에 이태리 말, 그 다음에 영어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사실은 용어를 정리하는 거, 개념을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키라고 그러죠. 키, 영어로 키. 그 다음에 높낮이, 음의 높낮이 이런 걸 하는 키. 그 다음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넬러티. 그래서 어떤 조들, 우리 조표들이 쭉 돼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코드의 조합, 이런 것들 조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의 여러 가지 우리 악보를 보면 맨 처음에 박자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샵이라든지 플랫이라든지 여러 개가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걸 이제 조표라고 합니다. 그건 키 시그너처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장조, 단조. 장조는 이제 메이저 스케일, 단조는 마이너 스케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 통기타를 즐기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도레, 미파, 솔라, 시도라는 칠음계가 생겨난 그런 배경, 역사적인 배경,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에 대장간 망치 소리를 듣고 서로 어울리는 화음이 되는 그런 음들을 이제 찾아내서 결국 이제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이런 간의 간격, 적당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것들 이제 배치를 해서 결국 미파와는 이제 반음이 되고 또 시도가 반음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음의 일곱 가지 이제 음의 재료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음악을 할 수 있는 기본 재료를 이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음악을 만들 것이냐, 작곡하는 것이죠, 그죠? 작곡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거는 슬픈 노래가 되고, 어떤 거는 참 활기차고 경쾌한 이런 노래가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미파와 미파 피아노 건반에 이렇게 보면은 미파 그다음에 시도 여기는 이제 다른 것과 달리 이제 반음 관계이고 도레 나머지는 이제 오음 관계다. 그래서 오음 5개와 오음 5개 그다음에 반음 2개로 이루어져 있다. 7음계라는 게. 요거 이제 기본 상식을 갖고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의 계층을 이제 쌓았는데 결국 이제 요 미파와 그다음에 시도 사이가 조금 다른 음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해하실 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다다. 요거는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코드가 C, D, E, F, G, A, B, C 그다음에 A, T, B 이렇게 영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어에 대해서 영어와 우리의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이태리의 계명과의 그 관계, 요거는 바로 도하면 C가 떠올라야 되고 파하면 F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갖고 앞으로 이제 조라든지 조성에 대한 이야기,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제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노래 이제 악보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노사연이 부른 만남이란 노래인데, 이거 이제 악보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나타나는 거, 이 플랫이 붙어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조표라고 그러죠, 그죠? 조표. 키를 나타내는 거 모양입니다. 플랫 3개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일단은 이 키가 이 플랫, 그럼 미,
미 플랫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 플랫이 으뜸음이다. 이 미 플랫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음악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이 으뜸음이고 그 다음에 요 플랫이 붙어 있는 자리 여기 시미라 짜리는 모두 이제 반음을 낮춰서 불러야 된다. 여기 걸리는 같은 라인에 걸리는 것들은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미 플랫으로 시작되는 그 스케일이 미, 미파, 솔라, 시도, 레미 요거에 이제 그 플랫이 어떤 것들이 붙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케일이 되겠죠. 그죠? 미 플랫 스케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그 멜로디도 연주하고 그다음에 즉흥 연주 그 오브리라고 그러죠. 그죠? 중간에 그 추임새를 넣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미 플랫 스케일에 따라서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키를 높이를 낮출 수도 있고 너무 내가 노래가 이제 높다 싶으면 낮추기도 하고 또 너무 낮다 그러면 높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이제 그런 그 조표의 성질이라든지 어떻게 키를 높이고 낮추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조표라는 것이 어떻게 붙는지 왜 붙게 되고 이것이 왜 으뜸음이 이 플랫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면은 좀 더 낫겠죠. 그죠? 우리가 그 음악 공부를 하고 통기타를 치는데 그 만남도 이제 또 이제 다른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 미 플랫이고 요거는 이제 그 D 키입니다. D 키. 그러니까 레로 시작되는 겁니다. 레로 시작되는 레. 그러니까 D 마이 메이저 노래입니다. D 메이저.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그 미니까 미에서 레니까 낮아지나요? 네, 좀 낮아지는 그런 음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은 요거 이제 레가 으뜸음이다. D가 으뜸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D를 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래다. 그 다음에 샵이 두 개니까 샵 붙는 자리 파와 도에 걸리는 거는 무조건 반음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 조표라든지 조라는 것이 이제 음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으뜸이라든지 조표,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으뜸음, 그 다음에 조라든지 조표, 장단조, 뭐 이런 그 형식이 있는 노래들이 이제 조성음악이라고 합니다. 음악.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음악을 만들 것이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거 체계, 형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조성음악, 토널러티 뮤직이라고 그러고 그 전에 있었던 음악은 모두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뮤직. 주로 이제 그 중세기에 교회에서 했던 그 조성음악이 생기기 전 이런 조성음악이 생긴 것은 이제 정확한 연대기는 모르지만 18세기나 19세기 최근에 이런 거 조성음악이라는 게 생겼고 그 조성음악에 따라서 이제 음악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 전에는 이제 모두 음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에서 주로 많이 썼던 주로 이제 음악이 발달한 게 교회에서 많이 발달됐는데 교회에서 썼던 게 이제 교회 선법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이제 재즈 이런 음악에도 이제 모두 음악이라는 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으뜸음이라든지 조회 이런 개념이 없는 음악이 이제 모두 음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통기타에 쓰는 건 대부분 이제 조성 음악을 쓰고 있죠, 그죠 지금 현대. 근데 이 모두 음악이 예전 이제 중세시 예전의 음악은 대부분 이제 모두 음악이었습니다. 민속 음악도 이제 모두 음악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교회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전에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에서부터 우리가 도까지 8가지 음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음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음악화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도에서 시작하는 것들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는 것이 이제 아이오니언입니다. 아이오니언 도에서 시작하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노래는 그 도리안이라고 하는 건 레에서 시작돼서 레에서 끝나는 거 요게 이제 도리안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었고 레를 중심으로 근데 프레지아는 미에서 시작돼서 미에서 끝나는 거. 이게 이제 프레지안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성가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에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믹솔 레디안은 솔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솔에서 끝나는
요런 음악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고, 에올리아는 라에서 시작돼서 라에서 끝나는 거, 로크리아는 C에서 끝나서 C에서 끝나는 거. 그래서 이제 도에서 끝나는 거, 요런 느낌하고 여러분들 실제 한번 그 기타를 한번 쳐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레에서 레로 끝나는 음하고 미에서 미에서로 끝나는 거. 이런 건 이제 중간에 반음이 어디에 붙느냐의 그 느낌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드 음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모드 음악이 사라지고 조성 음악이 이제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즐기는 것도 대부분 이제 조성 음악인데 그래서 이제 모드 음악이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조성 음악도 거의 뭐 그렇게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요즘 특히 이제 전자 음악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또 모드 음악을 많이 씁니다. 재즈 같은 데는. 그래서 이런 거 조성 음악의 이런 거 형식을 따지지 않는 음악 이런 거 특수한 음악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아이오니안 에서부터 C를 중심으로 한 로크리안이라는 그런 선법, 모드 음악을 많이 썼는데 예전에는 여기에서 결국 이제 조성 음악이 결성된 게 아이오니안, 도를 중심으로 한 이 아이오니안하고 그 다음에 라를 중심으로 한 에올리안, 요 두 개가 이제 중심이 돼서 조성 음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오니안, 도를 중심으로 했던 이것이 장조가 되고 그 메이저가 되고 메이저. 그 다음에 라를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이 에올리안 선법. 이것이 이제 그 오늘날 단조 음악. 그러니까 마이너 음악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오늘날 그래서 조성 음악을 구성한 것이 아이오니안 선법, 에올리안 선법이 됐다. 그래서 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메이저. 이것은 이제 그 도를 중심으로 해서 3에서 4, 그 다음에 7, 8간이 반음이죠. 그죠? 반음이. 요게 이제 메이저 곡이 됐고, 그 다음에 라에서 시작되는 거, 요걸 이제 라에서 시작하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반음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반음이 되는 게 결국 이제 마이너 음악, 단조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조 음악, 메이저 음악은 조금 경쾌하고 밝고, 그 다음에 마이너 음악은 여러분이 이제 라서부터 치게 되면 조금 음이 어두워집니다. 그게 되게 이제 슬프고 어두운 노래는 이제 마이너가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오니언이 메이저가 됐고 에올리안 라로 시작되는 것이 마이너의 기본이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음을 정리하고 질서 있게 하는 근본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가 좀 어렵게 써놨네요. 그래서 여하튼 앞에서 말씀드린 조에는 이제 그 메이저 키, 장조라고 하는 장조, 장음계, 마이너 키, 단조. 이렇게 해서 각 우리가 12음이죠. 그죠? 12음계. 그래서 각 그 음마다 그런 거 장조가 있습니다. C 메이저, C 샵 메이저, 뭐 D 메이저 이렇게 해서 12키가 있고 그래서 메이저 키, 마이너 키 총 합해서 24개 키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그 흔히 이제 노래방에 가면은 자기가 부를 수 있는 노래 키가 너무 낮다 그러면 좀 높여달라고 그러고 너무 높으면 낮춰달라고 그러죠. 그죠? 또 여자 키가 있고 남자 키가 있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어느 그 음역이 있습니다. 음역. 아주 높은 음역을 커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저음을 커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키로 조정을 하는 거죠. 키로 이제 높낮이, 높고 낮게 해서 이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 우리가 이제 통기타 치다 보면은 야, 이 키로 치니까 너무 이 노래가 높아. 그러면 이제 낮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키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악기도 그 이조 악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 같은 그런 그 악기가 있고 또 색스폰 같은 거는 같은 도를 쳐도 요거는 이걸 C를 피아노에서 C를 칠 때 도를 치면 C가 되는. 근데 색스폰 같은 경우에는 도를 하면은 피아노로 경우에는 E 플랫 음이 나옵니다. E 플랫, 미 플랫. 그러니까 하는 반이 높은 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이조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로 하는 경우에 그런 그 키를 서로 맞춰야 됩니다. 그걸 이조한다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키를 서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키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올리안, 뭐 맥솔로디안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키도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각 어디서 레에서 시작되느냐, 미에서 시작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마이너냐, 이제 그 메이저냐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제 키를 조정할 필요가 있죠. 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표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개가 붙어서 샵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랫이 이제 붙어서 어떤 그 음의 그런 그 키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샵이 붙는 순서는 파도 솔레 라미시 그 다음에 플랫이 붙는 순서는 이제 시미라레 솔도파 이제 이런 거 요 순서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왜 이런 순서로 붙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조표를 보고 조표가 붙는 순서 요 순서를 보면 파부터 한 개가 있으면 파부터 붙고 두 개가 있는 게 파도가 되고 세 개가 붙는 게 파도솔 이런 거 순서대로 이제 붙는다는 거. 샵은 파도솔레 라미렛이 이렇게 순서대로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플랫이 붙는 경우 요거와 반대 순서입니다. 반대. 그래서 시미라레 솔도파, 시미라레 솔도파 이런 거 시미라레 솔도파 이렇게 이제 붙게 된다라는 거. 요건 지금 이제 그냥 알고만 계시고 좀 뭐 외우면 더 좋겠습니다. 하여간 샵이 붙는 순서는 파도 솔레 라밋이라는 순서대로 붙는다. 그 다음에 플랫이 붙는 경우에 한 개만 붙을 경우는 시가 붙고 두 개 붙을 경우는 시미가 붙게 되고 이런 순서대로 된다라는 거. 조표가 붙는 순서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음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 나머지 이제 도레 사이에는 중간에 반음이 있는 것이죠, 그죠? 실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미파 사이는 그냥 반음이 미파 자체가 반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온음 사이에는 반드시 그 중간에 반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런 개념. 피아노 건반을 쭉 보면은 12가지가 쭉 돼 있는데 앞에 흰 것만 치면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5개의 반음, 온음 사이에 들어가는 다섯 개의 반음, 이걸 포함해서 12개의 키가 되는 것이죠. 그죠? 12개의 음이 되는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키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조, 단조의 이제 장조, 아까도 이제 설명해 장조는 메이저라고 그러죠. 그죠? 메이저. 그 다음에 단조는 마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조와 단조의 구분하는 건 이제 반음의 위치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설명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음의 위치가 그 장조인 경우에는 그 3과 4음 사이, 그러니까 이 미파, 미파가 세 번째, 네 번째 오고, 그 다음에 7음과 8음 사이에, 7음과 8음 사이가 반음인 거, 요 시도. 이렇게 오는 것이 이제 장조, 얘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3과 4음 사이에는 반음이고, 7음과 8음 사이에는 반음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도로 시작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로 시작될 때도 무조건 이제 3과 4음 사이는 반음을 맞춰주고, 7과 8음 사이는 반음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와 같은 느낌의 것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장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단조는 이제 라로 시작되는 경우에 그 라시도 하니까 여기 시, 그 다음에 여기 도, 여기 그 다음에 미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와 3 사이, 그 다음에 5와 6 사이가 이제 그 반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단조, 마이너 곡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 곡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갖도록 으뜸이 바뀌더라도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라에서 이제 으뜸이 시작되지만 여기 이제 그 도에서 시작돼도 이런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드시 반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는 반음이 나오도록 해야 요 라에서 시작되는 그 느낌, 약간의 우울한 느낌, 그 느낌이 이제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2와 3 사이, 그 다음에 5와 6 사이를 반음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야 이제 라에서 나오는 아까 라가 뭐라고 그랬죠?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법에서 그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나도록 쭉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 사이를 반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단조의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으뜸음을 시작되더라도 그걸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 규칙.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단조는 2와 3 사이, 그 다음에 5와 6 사이를 반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장조와 단조를 만들어주는 그 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조는 3과 4, 그 다음에 7, 8 사이가 반음이다. 그 다음에 단조는 2와 3 사이, 그 다음에 5와 6 사이. 이것이 어떤 으뜸음에서 시작되더라도 이 규칙을 지켜줄 때 이제 장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반음의 위치에 따라서 장조가 될 수도 있고 단조가 될 수 있다. 요 기본 개념을 꼭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C 메이저 스케일, 그러니까 그 다장조죠, 그죠? 다장조 음계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를 으뜸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도를 으뜸음으로 하는 거, 으뜸음으로 하는 그런 거 다장조가 되겠습니다. 도를 C, 그러니까 C 스케일이 되겠죠. C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 가장 그 장음계, 장조의 기본이 3번 사이를 반음으로 만들고 7, 8번을 반음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3, 4번, 7, 8번 반음이 됐죠. 그게 원래 미파와 시도는 반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임시 조표, 샵이라든지 플랫을 붙일 필요 없이 아무것도 여기 표시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조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 C 메이저 스케일 이제 다 장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은 이제 만들어지고요. 다음은 이제 그 D 메이저 스케일. D 메이저 스케일은 그 D가 레로 시작되는 것이죠. 레로 시작되는, 레가 으뜸음인 그 메이저 스케일인데, 요거는 여기가 이제 레입니다. 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죠?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에서 시작돼서 레에서 끝나는 그런 게 이제 그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본이 장조는 메이저 스케일은 3, 4, 하나, 둘, 셋, 3, 4와 그 다음에 7, 8을 반음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반음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레하고 미는 온음이죠, 그죠? 온음입니다. 온음이고. 그 다음에 미파는 반음이죠, 그죠? 미파는 반음이에요. 미파는 반음인데, 왜 원칙이 이제, 여기는 온음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음이기 때문에 요 파를 하나 올려줍니다, 샵을. 그렇게 되면 이제 온음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파와 솔 사이는 원래는 온음이었지만 파가 한음 올라갔죠. 한음 올라갔기 때문에 파와 솔은 반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에 샵을 하나 붙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과 그 다음에 솔파 간격은 아니 솔과 라죠, 그죠? 솔과 라는 온음이죠, 그죠? 이건 온음입니다. 온음. 그 다음에 라시도 온음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붙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시도 이거는 반음이죠, 그죠? 시도는 반음입니다. 근데 원래는 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온음이어야 그 장조 메이저 그 원칙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반음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반음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반음을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온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온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레는 원래 온음 사이인데 도가 샵이 하나 붙어서 반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레는 이제 반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파와 도에 샵을 붙여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3번, 4번, 3, 4 반음 관계, 그 다음에 7, 8의 반음 관계,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파와 샵, 도의 샵, 그래서 파도 솔레라미시 이렇게 이제 샵이 붙는 순서라 그랬죠. 그래서 파에 하나 붙여주고 샵을, 그 다음에 도에 붙여줘서 앞으로 쭉 나오는 거 파는 무조건 샵이 하나 붙고 F, 그 다음에
C, 도는 무조건 샵이 붙는 거. 요게 이제 D 메이저 스케일이 이제 스케일이 되겠죠. 그래서 D 레로 시작된 D 메이저 스케일 같으면 이제 파 특징이 파의 샵, 도의 샵이 붙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레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런 음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E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메이저 스케일 표시할 때 그냥 E로 표시하죠, 그죠? 요 M은 이제 생략합니다, 그냥 생략. 마이너로 붙일 때는 E 마이너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그냥 장적인 거는 E 메이저 스케일이지만 실제 표기는 E로만 하죠, 그죠? 요게 이제 E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이 메이저 스케일은 보면 여기 샵이 4개를 붙는데 왜 4개를 붙게 되느냐? 이제 이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 미를 이제 으뜸음으로 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미에서 미까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미, 파, 솔, 그다음에 라, 시, 도, 레, 미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이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데 미파 요 기본이 이제 3, 4 요걸 반음, 그 다음에 7, 8을 반음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장음계를 만드는 기본, 장조를 만드는 기본 원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미파는 원래 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파, 이 피아노 건반에 보면 미파, 요 미파에는 검은 건반이 없죠. 여기 이제 반음입니다. 반음.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기본 원칙, 온음이 돼야 되는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다 온음이 돼야 되는데, 다 이 온음. 그래서 미파가 반음이기 때문에 이걸 한음, 파를 올려주면 되죠. 그죠? 반음 올려주면은 이제 온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샵이죠. 파샵에서 여기에 이제 솔까지 반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솔로 하면 이게 반음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기본 원칙이 안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솔도 샵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온음이 되죠. 그죠? 파솔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솔샵 하고 라는 원래는 온음 관계지만 여기 이제 샵이 하나 붙으니까 여기가 반음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3, 4번, 4번의 반음 원칙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시는 이제 요거 원래 이제 온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온음이 되고 그 다음에 시도는 이제 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다시 도에다가 샵을 하나 붙여줘야 온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레도 원래는 온음이지만 도에 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D에도 샵을 하나 더 붙여줘야 온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레하고 미는 레 샵이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7, 8번 반음은 이제 되는 것이죠. 저절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 그 다음에 솔, 그 다음에 도, 레는 샵이 붙어야 3번, 4번의 반음 관계, 7, 8번의 반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조의 고유한 그런 성질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도, 솔, 레 이렇게 파, 도, 솔, 레 이 네 개의 샵이 붙는 것이 이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메이저 스케일 하면은 미에서 미가 으뜸음이고 그 다음에 샵이 파도 솔레에 샵이 4개 붙는다. 그래서 여기 파도 솔레는 무조건 다 요 뒤에 나오는 것도 샵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일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붙는 원칙을 알면은 하여간 그 3, 4, 7, 8의 그 반음 관계 그걸 유지하면은 장조가 된다라는 것만 알면은 뭐 나머지 다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메이저 자음계에서 마지막 이제 F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제가 다 계산 안 해봐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F 메이저는 이제 F를 즉 파를 이제 으뜸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파를 이 으뜸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파 메이저 스케일이죠. 파 메이저 스케일인데 이제 파 메이저 스케일이기 때문에 자음계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원칙이 3, 4, 7, 8을
반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반음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 원칙에 맞게 이제 해보는 겁니다. 파솔은 원래 이제 온음이죠, 그죠? 온음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아무것도 그대로 하면 되고, 솔라도 온음 관계입니다. 온음 관계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조표가 필요가 없고, 임시표가. 그 다음에 이제 라시. 요거 이제 반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라시가 온음 관계이지 않습니까? 라시가 온음 관계입니다, 라시. 그래서 반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B에다가 C를 한음 낮춰주는 겁니다. 플랫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반음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 플랫하고, 그 다음에 요 관계, C도는 원래 반음인데, C가 한음 낮아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C도가 이제 온음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도레는 이제 원래 온음이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레미도 이제 온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미파는 원래 반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놔둬도 요 이제 7, 8번, 여기 이제 3, 4번, 여기 이제 7, 8번인데 7, 8번의 반음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미파 원래 자체가 그 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 파로 시작되는 F 메이저인 경우에는 C 플랫이 붙이면 됩니다. C 플랫만. 그래서 요 조표가 C 플랫.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플랫은 C, 미, 라, 레, 솔, 도, 파 이런 순서대로 붙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게 이제 C에 플랫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 C에 플랫이 붙는 여기에 플랫이 붙었죠, 그죠? 여기 이제 조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F 메이저 스케일은 플랫이 하나 붙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를 치다 보면은 이런 조표를 보고 여기 어떤 키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F 마이저, 요거 이제 실제로 F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요 F를 보고 여기 이제 조표가 어떻게 붙느냐 하는 거, 이 B 플랫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연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이제 붙는 원리는 이제 이런 그 원칙에 의해서 붙는 거고, 이것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은 이걸 우리가 일일이 애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른 또 방식이 있습니다. 찾는 방식.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함께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일단 여기서 그만 마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키도 뭐 C에서부터 쭉 높은 C까지 하면 12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 삽도 나오고, 뭐 쭉 하다 보면 12키에 대해서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다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메이저 키 12개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표로 한번, 이런 거 표로 한번 쭉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만들어 봐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은, 메이저 키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저 키에 대해서,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그 마이너 스케일, 마이저, 단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시청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